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직접 다녀올 예정이기도 한데요. 제주 4.3 평화기념관, 그리고 제주 4.3 평화공원 등을 직접 다녀서 그 지역의 소식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특히 국방부가 71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명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은 쉽게 말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 봉기와 미 군정 강압이 계기돼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게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졌고, 당시 제주도민의 10%, 약 3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피해자들이 생겨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주 4.3 평화공원에는 이름도 모르는 희생자들의 그런 묘지가 또 있어서 거기도 직접 가서 소식을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래한국당의 비례 7번 정경이라는 사람은 제주 4.3 사건을 좌익의 무장 반란이라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에 오른 상황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 7번 후보가 제주 4.3을 좌익 폭동이라고 표현해서 정말 빈곤한 역사 인식을 보여줬는데요. 쉽게 말해서 남로당이 주도한 좌익 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 4.3 사건은 이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했던 남로당, 제주도당 사람들이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그걸 가지고 좌익 폭동이라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정 교수는 1948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에서도 4.3 사건을 가지고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에서 좌익의 폭동으로 인해 투표가 실시되지 못했을 뿐 전국적으로 압도적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정말 빈곤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3 단체는 이 미래한국당 정경희의 4.3 망언에 붕괴하고 비례 후보 사퇴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포함 4.3 단체들이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이 정 후보는 본인 저서 등을 통해 제주 4.3을 좌익폭동,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반란이라는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면서 이 제주 4.3 사건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왜곡을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은 그 국회의원 당선권인 7번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역사의 상처를 딛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다시 갈등과 반목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감정을 누른 거고요. 이들이 그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미래통합당 측의 그 과거 세력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행동들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희들이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소식에 대해서도 제주 4.3 사건, 제가 작년에도 영상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게 이 제주 4.3 사건이 도대체 뭔가 일각에서 이거를 그 정보를 좀 왜곡해가지고 보는 그 국민들이 좀 헷갈리게 만들긴 했는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승만 정권의 폭정이 정말 민간 제주도민들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정말 어마무시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올렸던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제주 4.3 사건 절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비례 7번 후보도 스스로 이 역사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